네, 이번 시간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고는 싶은데 용기가 조금 안 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하면 18세에서 30세 사이에 그 영어권 국가들만 일단 말해보자면 어디 나라가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하면 금방 비자가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가서 일을 하면서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1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런 결정은 보통 갔다 온 지인들 말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나 농장에서 정말 계속 일만 하느라고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 이런 사람들 말 들으면 가기 싫잖아요. 근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나 정말로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목적이 영어인지 또는 그냥 문화 경험인지, 간단한 문화 경험이라고 하면 한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만 갔다 오셔도 괜찮으시겠죠? 만약에 영어가 목적이라면 좀 준비를 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그 준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토익 점수가 500점 이하예요. 그리고 영어 스피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작정 떠나요. 그래서 영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외국에 사는 것도 힘든데 언어까지 안 돼버리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생기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게 되면 바로 한 3개월 정도는 영어 준비를 조금 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바로 가서 이제 직업도 얻으면서 생활비 걱정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돈 모을 수는 없더라도. 자, 그렇다면 영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영어 학원, 영어 회화 학원을 등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먼저 부딪혀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감이 오십니다. 또는 이제 영어 토론 우리 동아리 또는 스터디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영화 보기, 영화를 보시면서 이런 뭐 액센트 연습이라거나 또는 이런 익스프레션 공부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쉽게 토익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토익은 굉장히 실용적인 영어예요. 그래서 토익에 나오는 이런 구문들 실전에 가서 쓰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토익 리스닝도 굉장히 고급 영어입니다. 이 뒤에 우리 한글로 된 스크립을 한번 살펴보면 다 대화잖아요, 대화. 그래서 그 좋은 표현들을 많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리스닝이 돼야지 실전에 가서도 조금 편하죠. 하나도 안 들려. 근데 나만 막 말하고 있어. 그러면 가버리겠죠, 외국인들. 그래서 리스닝 연습도 굉장히 부지런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하시면서 문법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래야 자신감이 좀 업되니까. 그러면서 좋은 표현들 같은 것도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이런 표현들은 어디서 써먹어요? 이건 뭐 이런 동아리 스터디, 영어 스터디 때 가서 딱 써먹고 계속 이렇게 푹 빠져서 조금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 나라 가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생활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영어 공부는 이제 그 나라 가서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리스닝도 계속 해주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호주라고 해볼게요. 호주에 가서도 영어 한마디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커뮤니티도 잘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가도 한국인, 저기 가도 한국인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언어가 목적이시라면 조금 부딪혀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전에 갔죠. 오래전에 갔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커피 가게에서 일을 해보고 또 청소하는 일도 해보고 또 호텔 청소도 해보고 뭐 샌드위치 가게에서도 일을 해보고 실제로 농장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그 애호박 따는 농장이었는데요. 굉장히 밤이 되면 애호박을 요만큼 엄청 많이 갖다 놔요. 그러면 각국에서 온 친구들이 다 모여서 자기 나라의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애호박 요리들 여러 가지 다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더 밤이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면서 어떤 친구가 기타 가져와서 기타를 연주하면 같이 노래 부르고, 또 하늘에 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이라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경비가 필요할까요? 이제 경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왕복 비행기값, 그리고 한 달 생활비, 왜냐면 한 달 안에 직업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영문 이력서를 출력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필드 관련된 뭐 그런 경험들이라거나 다 이렇게 적어서 출력을 하셔서 가셔도 되고요. 또는 현지에서 출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은 많은 뭐 블로그에도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일단 한 달 생활비, 비행기 값, 그리고 한 달 생활비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가서는 저는 호스텔에 일단은 처음에는 묵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호스텔은 쉐어링 하우스라고 있는데요. 이 쉐어링 하우스는 한 집을 쉐어해요. 한 3명, 4명, 5명 이런 친구들이 거실은 쉐어하고, 그리고 본인의 방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쉐어링 하우스에서 막 사람들이랑 모여서 말하는 기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스텔에 묵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호스텔은 보통 뭐 2층 침대, 또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죠. 여행자들이 오는 숙소니까. 그래서 보통 유럽 친구들이 많이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 액센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어권 국가는 아니지만은 알파벳 베이스 영어이기 때문에 발음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디 나라 사람이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영어에 친숙하게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도착하면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은 그 근처 여행을 하시잖아요. 호스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워킹 할리데이 비자 관련해서 알려드린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은 안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안 가셔도 괜찮죠. 영어만 따졌을 때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어 실력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많잖아요. 하지만 뭔가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굳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다 거기도 사람 사는 데고, 일단 내가 조금 준비를 잘 해서 가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